네, 저는 교사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학교라는 곳에 대해서 경험이 제가 학생이었을 때의 경험밖에는 없었거든요. 여기 와서 아이들이 이렇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어우러져서 함께 무언가를 많이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개수초에서 수업을 한다는 건 교사가 정말 수업의 주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이들이 주인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뭔가 계획을 잡을 때도 뭘 하지? 뭐 하고 놀지? 애들한테 뭐가 맞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게 개수초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자라기를 워낙 산골에서 자라가지고 매일같이 친구들과 어울려서 산으로 들로 다녔던 기억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어른이 되고 나서 보니까 그런 생활 속에서 다 공부가 저절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항시 이야기했던 것이 노는 것이 공부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과서만을 가지고 하는 그런 공부보다 실제로 여러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또 부대끼면서 또 서로 다퉈가면서 화해해가면서 살아가는 방식을 체득하는 게 바로 그런 게 공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개수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소수의 아이들이 한 반을 이루고 그 아이들이 6년을 같이 생활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큰 장점 뒤에 또 어려움도 있어요. 그렇게 너무 밀착되어 있는 관계, 회피할 수 없는 상황. 왜냐하면 내년에도 또 만나야 되는 아이들이고 친구들이고 피할 수 없고 내가 부딪혀야 되는 것 때문에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제가 칭비축제라고 해가지고 칭찬, 비판, 그다음에 축하, 그다음에 제안 이런 판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었거든요. 비판과 비난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눴어요. 비판에 대해서 적으면 이제 저희가 이제 회의, 서클 이렇게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왜 그게 나왔는지, 그때 감정이 어땠는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눴거든요. 근데 그걸 나누다 보면 나중에는 비판에 적기만 해도 가서 미안해, 앞으로 안 그럴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려고 하다가도 줄어들고 또 생겼어도 바로 좀 사과하면서 넘어가고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네. 학교의 분위기라는 게 담임 선생님에 대한 자율성을 교장 선생님이 충분히 보장해 주시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선생님들께서 뜻을 펼쳐보자. 그래서 각 선생님들이 개성에 맞게 교육과정 운영했었고 저도 그 일환으로 의식주 프로젝트를 시작했었는데요. 그런 제안을 했을 때 누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인데 일단 아이들이 이제 이 학교의 문화겠죠. 되게 자율적이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던졌을 때 아이들이 흔쾌히 받을 수 있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런 분위기들이 잘 돼 있으니까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이나 이런 활동에 대해서는 되게 거부감 없이 다 호응해주고 또 응원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개수초등학교에 모이신 선생님들이 좀 좋은 교육을 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에요. 아이들의 빛깔들이 찾아지고 좀 더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으로 모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내용의 틀을 짜기 위한 어떤 민주적인 협의 과정은 꼭 필수였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도 학교 생활의 어떤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학생 자치라든가 또 학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자생적인 자치 문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그런 쪽에 중점을 쏴보고 생활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도 많았고 또 생각이 달라가지고 이렇게 감정 상하는 일도 있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렇게 잘 아물어지고 좋은 추억으로 남은 것 같아요. 2014년에 6학년을 맡았거든요.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되게 좋았었어요. 애들하고 소래산 간 적도 몇 번 있거든요. 정상에 올라가면 아이스크림 파는 분이 계셔요. 그때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나면 정말 선생님이 최고라고 애들이 이야기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 친구들을 데리고 일본 여행을 갔던 일들이 기억에 남거든요. 다수의 아이들과 학부모님 두 분 이렇게 함께해서 일본 여행을 다녀왔던 기억이 가장 머릿속에 남습니다. 그때 제가 4학년 담임이었었어요. 그리고 5학년 친구한테 제가 그 아이의 말에 의하면 실내에서 축구공을 하다가 공을 가져갔대요. 그게 방학 전이었고 제가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저희 반 애들이 그 축구공을 가지고 놀았어요. 선생님, 저희 축구공을 그때 가져가셨는데 지금 그걸 4학년이 가지고 놀고 있다. 그 축구공을 돌려달라 했는데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축구공을 가져갔다는 사실이. 미안하다. 내가 기억을 못했다. 축구공을 돌려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되게 많은 회의석상에서 개인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손을 들고 선생님한테 축구공을 돌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힘이 아닐까? 그 개수하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도 그 공식 석상에서 불합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되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선생님도 그럴 때 인정이 되면 이렇게 하는 장면, 그 하나의 장면이 개수를 상징하는 장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처음 와서 입학식을 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첫날인 거예요. 모든 아이들이 다 모여서 1학년 아이들을 환대해주고, 교장 선생님께서 그림책을 읽어주시고, 모두가 같이 나와서 겨울 물오리 노래를 부르고,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첫날부터 되게 설레고 기뻤던 기억이 있어요. 혁신학교가 되고 또 공모교장 제도가 생기면서 이제 아이들하고 뭐 영화도 한번 만들어 보고, 야영은 계속 있었어요. 전 무학년 때 야영했는데, 제가 좀 독특하게 했던 거는 의식주를 해보자. 큰 천막을 사서 직접 아이들이 이렇게 세우고, 가스레인지를 주지 않기 때문에 나무를 떼서 텃밭에서 먹을 것도 길러보고, 식물을 먹으려면 아이들도 단백질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닭도 기르자. 처음에 원래 지들이 잡기로 했는데 생명윤리에 대한 논쟁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기사님이 잡아주시겠다. 기사님께서 잡아주시고 아이들 털을 뽑고 닭을 열심히 씻어서 이제 지들이 원하는 뭐 닭볶음탕이라든지 이런 요리를 지들끼리 알아서 맛있게 해 먹었지만, 저는 한 점 했어요. 한 점 했는데 뭐 나름 아이들 손때가 많이 묻은 훌륭한 요리라서, 그래서 축하한다, 잘했어 하고 이제 저는 이제 격려를 많이 해주고, 저는 뒤에서 통닭을 시켜 먹었습니다. 갈등의 문제는 뭐 어딜 가나 뭐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 뭐 모든 사회 속에 다 있다고 봐요. 돌이켜보면 아이들을 만날 때 좀 상냥하지 못한 건 저는 좀 미안한 마음도 좀 있어요. 우리 안에서 조금 더 형식이나 틀 없이 그냥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좀 더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후회도 조금 들었어요. 작은 학교의 이점이 또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게 아이들이 너무 잘 알고 하면은 그냥 싸우다가 풀어지고 하는, 예전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결정을 많이 더 하는 것 같아요. 1학년이나 이럴 때는 그러니까 뭔가를 결정할 때 핵심이 재밌는 거였던 것 같고, 6학년쯤 되면은 다 같이 할 수 있는데 재밌는 거, 다 같이 해서 의미가 있는 거, 이렇게 찾아가게 되는 거죠. 결정을 같이 하니까 이게 내가 한 거보다 더 낫네? 난 이거 하고 싶었는데 이것도 괜찮구나. 이게 우리 모두에게 좋은가? 약간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거든요. 서로 자기 하고 싶은 것들을 하다 보면 결국 우리 아이들끼리 서로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저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이러잖아요. 누가 잘못했다고.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게 한편으로는 지나고 나면 재밌는데 진실을 밝혀야 되거든요.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을 주시고자 개수를 선택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경험이라는 것이 항상 유쾌하고 즐겁고 신나는 것만이 좋은 경험은 아니잖아요. 그 경험 속에는 내가 약간 불편하기도 하고,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경험도 있거든요. 개수는 그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그런 내가 좀 유쾌하지 않은, 좀 힘겨운 불편한 경험들을 겪게 되는 것이 힘든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로 인해 갈등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약간 부모님들의 어떤 다툼이 될 때도 있었어요. 예. 여기 개수에서 7년간 있다 보니까 애들이 이렇게 변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시간이 사람을 이렇게 크게 하고 마음을 넓게 하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어요. 되게 속상하니까, 부모님은 속상하잖아요. 내 아이가 좀 당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내 아이가 좀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 자녀의 감정을 되게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는 건 필요한 것 같고요. 진짜로 아이의 화남이 엄마의 화남으로 가고, 그래서 그게 다시 아이에게 가는 것은 아이들도 어린이들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충분히 마음은 공감해 주되 거기까지는 관여는 좀 안 하실 수 있으면 좀 뒤에서 기다리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그 갈등의 문제들은 서로 간의 이해와 뭐 그런 좀 배려, 좀 기다림이 필요하지 않을까,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갈등을 6년 동안 가지고 가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나고 보면 사실은 아이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고, 그때는 제가 좀 마음의 크기가 작았었어요. 혹은 사춘기였어요. 이렇게 그거를 겪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요거 까먹는 거 애들이 더 잘하거든요. 애들이 더 잘 까먹어요. 잘 읽고 하는데 부모님들은 그걸 까먹지 않고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그 앞에도 그렇게 했고 또 지금도 또 그렇게 하고 해가지고 정말 이 친구는 되게 조금 안 좋은 친구야 이렇게 쉽게 판단하시거든요. 그런데 정작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갈등을, 저 친구랑 내가 갈등을 일으켰는데 내가 저 감정을 말했는데 그 친구가 옛날에는 그러든지 말든지 뭐 어쩌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 마음을 얘기했을 때 그 친구가 그래 미안해 라고 하면 그거 자체로도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되네? 그래서 조금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도 서로 갖고 와야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아이들이 참 소중하고 귀하지만 또 남의 아이들도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네가 잘해야 우리가 잘한다 이게 아니라 서로 잘하는 좀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뻔한 얘기지만 죄송해요. 이거밖에 못하겠네. 부모님들끼리 서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누었으면 좋겠다. 뭐 자기의 개인사랄지 뭐 이런 부분들서부터 시작해서 공통된 부분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들이 있으면은 그런 갈등들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개수초등학교는 그냥 선생님들만의 힘으로만으로는 이제 운영될 수 없는 학교였기 때문에 학교의 중요한 축으로 어머님들을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였고, 그래서 소통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중간에 좀 힘든 점도 뭐 사실은 있었지만 좀 참기도 하고 또는 뭐 부탁드리기도 하고 하면서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 서툴었었고 아이들한테도 선생님들께도 학부모님들께도 죄송한 마음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그때 아이들이 저한테 써준 편지를 오늘 읽고 왔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때도 참 저를 좋아해줬고 아이들이 정말 반겨줬구나. 또 어머님들도 뭔가 조금 저를 좀 부족하다고 여기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 전혀 없이 항상 저를 믿고 지지해 주셔서 저는 그게 참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좀 속상하고 서운하고 아쉽고 억울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것이 분명히 몇 년 후에 우리 아이의 성장에 또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튼튼한 밑바탕이다라는 확신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혁신학교의 길로 가게끔 같이 만들었는데 그때 함께 해주셨던 전 김인식 시장님이랄지 세민이 어머니 학부모 회장님 등등 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진짜 언제 한번 배웠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는 2008년도서부터 2012년도까지 교사로 근무를 했고요. 2013년도서부터 2017년 2월까지 교장으로서 근무를 했던 백종철입니다. 저 아이가 1학년 때 저랬는데 3, 4, 5학년 가니 아이가 좀 더 이렇게 옛날과는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편안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이게 개수의 큰 힘이 아닐까. 그러한 문화를 이렇게 만들려고 선생님들이 노력을 했고 학부모님들이 도와주셨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겨나지 않았나. 2020년까지 11년 동안 개수에서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지냈습니다. 개수에서 있던 선생님 중에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은데요. 김종신이라고 합니다. 너무 좋아요. 학생들은 더 많은 형 동생들을 사귈 수 있고 그리고 놀고 싶은 것들을 많이 할 수 있고 선생님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내 속의 열정을 볼 수 있고 특히 부모님들은 나와 같이 마음을 같이 하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개수초와 연결될 수 있다면 꼭 연결되어서 개수초의 가족으로 한번 살아보길 추천드립니다. 2014년 개수초등학교에 와서 2020년까지
개수초등학교에서 재밌게 놀다 간 강훈입니다. 개수초등학교에서의 경험이 뿌리같이 이렇게 저를 항상 지지해주는 경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선생님과 학교를 좀 믿고 아이들을 서로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정입니다. 저는 개수초에 2010년 9월에 신규 발령 받아서 2014년 2월까지 근무했습니다. 고향에 온 기분이 들어서 너무 반가웠어요. 실내에 들어오니까 그때 추억과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자연 환경 주변을 떠나서 자체만으로도 아이들과 학부모와 교사들한테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의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개수초에서 근무했던 조배식입니다. 개수에서 제가 이렇게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꿈꿔왔던 교직의 로망이 있잖아요. 그거를 지원해주는 학교 체제가 있고 또 문화가 있고 또 동료 교사가 있고 마음껏 표현해주는 아이들이 있고 늘 지지와 협조와 신뢰를 보내주시는 학부모님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 선생님이 되면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다 꿈꿔왔던 것을 경험해 볼 수 있었던 곳이 개수였어요. 저는 2017년에 개수에 와서요, 6년간 개수에서 생활을 하다가 작년에 근처에 있는 우터골 초등학교로 이동을 했습니다. 하혜원이라고 합니다. 개수초등학교는 정말 교사들의 성지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어린이들에게 내가 해주고 싶었던 것들을 다 할 수 있었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존중받았던 곳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개수초등학교에서 2013년부터 18년 이렇게 5년 근무를 했고요. 지금은 부천에서 송리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입니다. 어른